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과학은 몸과 마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감정을 이해할 때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개가 짖으며 달려오는 것을 봤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감각이 시작됩니다. 개 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뛰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이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감각 정보는 우리 뇌에 들어와서 그중 일부는 뇌의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쳐 편도체라는 감정 담당 부서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더 복잡한 처리는 되뇌피질, 특히 전전두엽과 섬엽이라는 곳에서 처리합니다. 섬엽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감지하는 핵심 부위이고, 전전두엽은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때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믿음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 있어. 개는 위험해. 이런 기억이요. 그리고 이 해석에 따라 시상하부와 뇌관이 우리 몸에 명령을 내려요. 위험하니까 도망갈 준비해 라고 자율신경계에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내부 감각과 내 몸의 위치나 움직임을 알려주는 고유 감각을 다시 뇌가 느끼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감각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감정 조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은 순수하게 몸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손바닥에 땀이 나는 느낌, 목이 메이는 느낌. 반면 감정은 이런 감각에 우리가 붙인 이름표나 해석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니까 나는 불안해. 가슴이 조이는 건 내가 화가 난 거야. 목이 메이는 거는 슬픔 때문이야. 정말 신기한 건 같은 몸의 감각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은 무서울 때도 느끼지만 설렐 때도 느끼고 운동할 때도 생겨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순수한 감각 자체에만 집중하면 감정이 훨씬 약해진다는 겁니다. 즉, 해석을 할 수 없게 되면 감정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이죠. 심장이 두근거릴 때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이것을 관찰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보다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뇌과학자는 이런 특성 때문에 감정을 몸 상태에 대한 마음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정은 몸과 마음이 만나서 생기는 특별한 경험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어떻게 실제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각 집중하기입니다. 강한 감정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불안, 분노, 슬픈 감정에 압도될 때는 감정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마셔요. 대신 그 감정의 재료가 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발표 직전에 너무 긴장이 된다면 긴장돼, 너무 긴장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손바닥에 땀이 나네, 목이 좀 메이네, 이렇게 순수하게 몸의 감각만 관찰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각과 감정이 분리되면서 감정의 강도가 확 줄어듭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관찰자 시점이 생겨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신기하게도 자율신경계가 차츰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 방법은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신호를
좀 더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은 보통 명상이나 바디 스캔 같은 연습으로 더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본적인 패턴 바꾸기, 해석의 틀 바꾸기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계속 같은 감정 패턴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감각을 해석하는 틀,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략 3가지 정도 큰 정보의 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진화적으로 물려받은 원시적 정보. 우리 몸과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하도록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자동으로 놀라는 반응이, 또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둘째, 개인의 경험에서 쌓인 정보입니다.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으면 개를 볼 때마다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발표에서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다면 발표 상황에서 자동으로 긴장이 되죠.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만의 해석틀을 만듭니다. 셋째, 사회와 문화에서 받은 정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모든 것을 생존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어디서 밥 빌어 먹을래? 이런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겠어? 경쟁에서 뒤처지면 인생 망하는 거야.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죠? 이런 사회적 메시지는 실제 생존 위협이 아닌 상황조차 생존 문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시험이나 발표가 마치 원시시대의 생존 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치관이나 자아상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나는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 경쟁에서 이겨야만 안전해. 이런 자아상이나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 3가지 층의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만의 독특한 해석틀, 고정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틀을 통해 감각과 상황을 자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특히 자율신경실조증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는 아시죠? 옛날에는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예를 들어 맹수를 만났을 때만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발표, 업무평가, 심지어는 SNS에 글 하나 적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생존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더 이상 절대적 생존이 아닌 상대적 생존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죠. 옛날에는 굶지 않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면 생존 성공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남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끝없는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 심지어는 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칠 때 우리는 가슴이 조여오는 감각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이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해석은 대부분 우리가 자라면서 형성된 자아상과 연결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애야. 나는 사람들이 싫어해. 같은 자아상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어. 자신의 생각에 골똘하느라고 주변을 못 봤나? 어쩌면 안경을 안 껴서 나를 못 봤을 수 있어.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기다리는 동안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고 짜증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우리는 보통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 나만 늘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해석을 하곤 하죠. 이건 나는 존중받아야 돼. 모든 관계는 공평해야 돼. 라는 가치관과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지.
나도 가끔 늦잖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나에게 휴식의 기회가 됐네. 이런 해석의 차이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해석은 분노와 짜증을 키우지만 두 번째 해석은 이해와 평온함을 가져오지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기준들이 실제로는 우리 행복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항상 1등 해야 돼.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돼. 완벽해야 해. 한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어. 이런 기준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끝없는 스트레스의 원인일까요? 결국 근본적인 감정 조절은 이런 내면의 기준과 해석을 찾아내고 더 현실적이고 자기 친화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럼 같은 상황, 같은 신체 감각도 완전히 다른 감정,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 난 이길 수 없어.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아. 등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좀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해석의 틀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몸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험인지 알아봤습니다. 감각은 객관적인 경험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해서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을 알고 훈련하면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반복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바꾸고 싶다면 그 감각을 해석하는 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